셀트리온은 금요일 장 시작 전 배당 공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대로 현금 배당 플러스 주식 배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금 배당은 주당 750원이고요. 주식 배당은 한 주당 0.05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 수에다가 현금 배당은 곱하기 750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역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식 수에다가 곱하기 0.0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이하자리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그 기준일은 12월 31일로 정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주식 배당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에 대한 계산은 12월 31일 종가니까요. 결국은 30일 날이 폐장일이니까 12월 30일 종가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금 배당 750원 플러스 주식 배당 0.05주였기 때문에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에 최대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주식 배당 0.05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오늘 플러스 4.60% 상승세를 보였고 제약은 플러스 8.6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는 밀리면서 위에 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하는 쪽에서는 막판에 파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갭 상승과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직전 저점을 돌파를 가볍게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힘은 상당히 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한 거래량 증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약은 주식 배당만 발표가 되었고요. 역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12월 9일의 저점을 바닥으로 확인해주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26,000주를 사면서요. 이제 남은 자사주는 41,000주대가 남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월요일 하루에 다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배당에 환영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250억의 매수, 기관들은 210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 역시 배당 호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30억의 매수, 기관들도 7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정치적인 악재로 인해서 함께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를 곧바로 만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은 12월 초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2월 들어서 셀트리온의 수급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12월 4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들은 정치 악재로 초반에는 팔았습니다만요. 12월 6일부터는 매수 쪽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금요일날 매수 규모가 외국인 기관 모두 12월 들어서는 가장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은 개선되고 있고 좋아진 수급 상황들은 12월 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대했던 것에 최대치의 배당이 나온 것이죠. 회사 측에서도 밝히기를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시행을 한 것이고요.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의 기업 가치는 저평가다. 즉 주가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동반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고요. 배당에 들어가는 총 금액은요 1,537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배당 주식 수는 1,025만 주니까 1,025만 주 정도가 주식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의 설명은요. 미래의 성장 가치를 주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확대를 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고 향후에 투자 후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죠. 현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현금 배당도 크게 늘릴 예정인데요. 투자 후 이익이란 것은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요. R&D 연구개발을 포함을 해서 설비 등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배당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설비 투자하거나 또 R&D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심은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초에 5,600억의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소각이 되는 날짜는 내년 1월 6일이고요. 주식수로 봤을 때는 300만 주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주식수에서 1월 6일 날 300만 주가 줄어들고요.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급은 4월 달 중순 이후에 있을 거잖아요. 주식 배당에 따라서 늘어나는 주식은 4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상황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요.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매출 성장에 플러스 ADC 등 신약 기업으로 도약을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지속적인 매출 고성장을 전망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만큼 주주 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주주들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배당 결정은 주주로서는 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금요일 오후에는요. CTP51 즉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 임상 3상에 승인이 나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파트 1, 2 모두 다 나왔다는 이야기죠. 지난 8월 22일 날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임상 3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인 키트루다는요. 글로벌 매출액 1위 제품이잖아요. 항암 치료제인데요. 임상 시험 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의 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이미 제품화된 트록시마, 허주마, 베거젤마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키트루다 쪽이 이제 유럽에서의 승인 그리고 미국에서도 3상이 승인이 났잖아요. 미국과 유럽에 모두 임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잘렉스 바이오 시밀러도 지난번에 임상을 신청을 했죠. 셀트리온의 항암제 파이프라인 가운데서 키트루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23년 매출액 탑 10의 의약품 중에서 1등 제품이 바로 키트루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글로벌 블록버스터 1위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제가 되는 것이고요. 특허 만료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29년 11월이고요. 유럽은 31년 1월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준비 차원에서 임상이 시작된 것인데요. 키트루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역시 앞으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허가 만료되는 것은 정맥주사 제형이거든요. 현재 오리지널사에서는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테오젠하고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셀트리온은 항암제 쪽의 SC도 이미 기술력은 다 개발을 해놓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방 SC 제형도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항암제 쪽의 SC 제형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처럼 혼자서 맞는 것이 아니고요. 요건 역시 의사가 의료진이 놓는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셀트리온은 이미 항암제 쪽에서의 SC 제형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12월 우리가 기대를 했던 자사주 소각도 나왔고요. 그리고 배당 역시 현금 배당 플러스 주식 배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주연대 측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 거의 다 수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측과의 주주 간담회도 20일 전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합병 원년인 올해 합병에 따른 여러 가지 진통 과정들을 잘 거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다가 또 실망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젠 이성적으로 정리가 조금 되면서요. 심리적으로도 내년에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기대를 해보고요. 물론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내년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3,53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개되는 상황들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년에는 신제품이 5개가 출시가 된다는 부분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약진과 더불어서 신제품들이 가세를 하는 상황들이 내년에 보시면 되고요. 기존 제품들 역시 미국이든 유럽에서 탄탄하게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현재의 컨센서스는 4조 5천억 대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1조 5천억 이상의 내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요,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바이오주 전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달 시세에서 소외를 철저히 당하기 때문에 서름을 떨치는 것이죠. 복수한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다른 종목군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른 바이오주들을 선도하는 대장주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러한 셀트리온의 선도주 대장주 역할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상이고요.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박스권의 고점대인 21만 1000원대를 향해서 바로 돌파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힘을 모았다가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중간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요, 가격 측면에서의 큰 조정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인 정치적인 변수는요, 토요일날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론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다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1차적인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미 받아들이면서 최근 주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시장 전반의 상황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 준다면 셀트리온 역시 12월에는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는 본격화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있을 국회에서의 탄핵 결정 여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상황들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